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쾌한 해설로 완성하는 HSK 고급 합격 전략. 해커스 HSK 5급 전문가 최명진입니다. 여러분, 4급에서 5급, 5급에서 6급 이렇게 한 급수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자, 많은 합격 후기나 아니면 학생들이 당연히 합격한 학생분들의 이런 후기를 보며 쉽게 합격했어요 혹은 단기간에 합격했어요 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호기롭게 딱 HSK 5급 봐야지, 6급 봐야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 합격증을 내 손에 쥐기까지는 어때요? 많은 어휘를 반복적으로 외워야 하고 또 필수 문형들을 다 외우고 또 익혀야지만 비로소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다시 말하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든 또 외로운 그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보다 완벽한 수업으로 그 지루함 속에 조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 수업은요.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자, 수강 대상 나와 있죠. HSK 5, 6급을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 수업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또 외로운 이런 과정 거쳐야 된다 했죠. 하지만 그거를 길게 아니요. 단기간 내에 정말 열심히 제 수업만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HSK 5, 6급을 뭐한다? 고득점으로 이미 합격은 한 상태에서 고득점까지 실력 향상을 시키고 싶다?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중국어의 어휘, 문형 등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쵸? HSK 바로 쉽게 합격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뭐다? 어휘가 힘이다. 어휘가 정말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어야지 한 급수 한 급수를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요강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5급까지만 하면 1급부터 5급까지 여러분 총 2,500개의 단어죠. 또 6급까지 올라가면 총에서 5,000개의 단어예요. 그거를 깜지식으로 하루에 100개, 200개, 300개 막 이렇게 외워서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바로 시험 빈출 어휘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혼자 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외워도 물론 외워는 지겠죠, 여러분. 근데 조금 힘들고 외로울 수 있잖아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하다 보면 제가 그 전 시간에 수업했던 걸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시험에 빈출,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어휘, 빈출 어휘, 필수 문형 위주로 반복 복습을 해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같이 복습을 따라가다 보면 한 내용을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최소 5번, 10번, 많게는 20번 이상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주 보고 익힌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또 쉽게 외울 수 있고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휘를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듣기, 독해는 다 객관식이에요. 듣기, 독해는 객관식이죠. 답은 어디에 있다? 보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5급에서는 독해 3부분에 긴 지문 나와요. 그 긴 지문 다 일일이 해석 완벽하게 해야지만 문제 답 찾아낼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그렇죠? 정독으로 그죠?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보기에 있다. 바로 지문 전체의 내용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다. 바로 필요한 부분, 바로 답안과 직결된 부분인 거죠. 답안과 직결된 부분의 내용 정독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답을 정확하게 선택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휘가 힘,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제가 모든 강의, 어느 강의를 다 막론하고 모든 강의에서 강조합니다. 바로 복습이 최선입니다. 복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시험에 예습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복습으로 내 기본기를 얼만큼 탄탄하게 다져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한다? 시험 빈출 얻고 또 문희영이에요. 이거를 반복 해석 복습. 여러분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복 해석하면서 또 어휘 누적 테스트를 합니다. 이번에 한 번 보고 어휘 테스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회차에서 또 아니면 한 부분 전체가 끝나면 또다시 재차 반복 복습.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또 직접 쓰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습, 이런 테스트 등을 통해서 어휘 장학은 물론 해석 실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전 영역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저의 강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어휘가 힘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 보기에 있다. 중요한 부분만 정독해서 보자. 불필요한 부분은 버리자. 혹은 해석이 안 되는 모르는 부분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뭐다? 가장 중요한 거. 복습이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듣기 부분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5급이건 아니면 6급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듣기 할 때 단기간에 여러분의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받아쓰기 훈련입니다. 물론 중국인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 귀를 트일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된다 그럼 너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빠른 단기간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게 받아쓰기 훈련. 그런데 그 받아쓰기를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막 애써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 그 지문에서 우리가 이미 익혔던 내용에서 빈칸을 뻥뻥 뚫어 놓을 거예요. 그 빈칸 단어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핵심 어휘가 됩니다. 핵심 어휘나 핵심 어구가 될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받아쓰기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러내는 연습. 이걸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럼 보기에서 답안 선택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요. 당연히 정확한 답을 선택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받아쓰기 훈련이요. 이건 매 회차 할 거예요. 매 회차. 그다음 이 받아쓰기 훈련을 통해서 빈출어휘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핵심 어휘랑 핵심 어구 뽑아낸다 했죠. 그걸로 다시 한번 그 어휘들을 반복 복습할 거예요. 혹은 또 굉장히 좋은 문형들이 나와요. 뭐 관련사의 호응구, 점층관계, 뭐 전환관계 등등의 호응구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문형까지 같이 반복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 내준 숙제 부분에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인 강의 진행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강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핵심 어휘와 문형을 잘 다질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가 힘이다. 그리고 복습이 최선이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어휘랑 문형을 잘 다져놓으면 합격이 쉬워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듣기 받아쓰기였었죠. 자, 지금 이거는 5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급의 대화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이렇게 익혔던 그 전날 수업을 다 들었던 내용에 빈칸 뻥뻥 뚫어놔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로 제가 다시 이거 프린트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 이렇게 단어들을 드립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들 보죠. 아, 이 단어구나. 자, 다시 한 번씩 눈에 익히면서 옆에 다시 한번 뜻 쓰고요.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시면 돼요. 받아쓰기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요. 5급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6급입니다. 6급은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짧은 지문이 나와요. 이 짧은 지문에 마찬가지 빈칸 뻥뻥 뚫어놨어요.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아쓰기 훈련. 바로 단기간에 듣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받아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로 또 어휘 복습했죠. 그러면서 매 부분별로 특히 듣기 부분에서 그 지문에서 나왔던 굉장히 좋은 호응어구, 짝꿍 어휘 혹은 굉장히 좋은 문장 형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뽑아서 다시 프린트로 저랑 복습을 할 거예요. 5급도 마찬가지, 6급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반복 복습을 하고 거기서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습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테스트 들어가야죠, 여러분. 테스트를 물론 매 회차 진행을 할 거지만 매 회차는 그냥 단어만 보고 이렇게 한글 뜻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한글 뜻 쓰는 거고요. 한글 뜻까지 또 시험을 봤어요. 그럼 그 단어가 어느 정도 익혀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 누적 테스트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렇게 뜻을 보고 한자를 채워 쓰는 연습. 이렇게 해서 단어를 바로바로 머릿속에 저장한 걸 바로바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반복 복습이요. 최선이라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듣기 5급이건 6급이건 다 마찬가지로 반복 복습.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에 굉장히 지루하다, 따분하다 아니요. 저랑 같이 하면 여러분이 그냥 수업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반복 복습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독해 강의 진행 방식인데요. 듣기랑 사실 맥락은 같아요.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자, 빈출어구와 문형들, 빈출 문형들을 그쵸? 해석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빈칸 채우기 등등 또 어휘 테스트 그쵸? 계속해서 반복 학습 그렇게 해서 잘 다져야 된다 했죠. 자, 그걸 통해서 필수 어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패턴, 문장의 패턴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모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해석 능력도 업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답안 선택 정확도 또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 5급 독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뽑아왔어요. 자, 독해 부분은 1부분이 됐건 2부분이 됐건 3부분이 됐건 간에 그 지문 내에서 등장했던 필수 어구 혹은 필수 문장 형식을 뽑아가지고 다시 재차 반복 복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 다 외우지 않고요. 모든 지문 전체 해석하지 않아요. 주요 어휘, 그렇죠? 핵심 어휘랑 핵심 어구, 핵심 문형 위주로만 반복 복습합니다. 이렇게 문장, 자, 구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한 문장들 이렇게 뽑아서
다시 저랑 복습을 할 거예요. 반복 복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복습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냥 저장만 해두면 안 돼요, 여러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테스트로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문장의 빈칸 보고 어떤 관련 사원구가 채워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주어진 해석 구를 보고 바로바로 그 단어, 익혔던 단어들을 끄집어내는 연습. 그렇게 하면 속도 자체가 좀 빨라져요. 그럼 모두 쉬워질까요? 장문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독해 5급 독해 부분에서 뽑아온 거고요. 자, 6급 독해 연습 부분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자, 6급의 독해 1부분의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자, 6급에서 학습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독해 1부분입니다. 심지어는 1부분을 아예 버리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180이 딱 목표다.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아예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 문장들이 굉장히 좋은 문장 형식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문장 형식들의 해석 복습, 직역 연습을 통해서 문장 패턴 여러분이 장악하셔야 돼요. 틀린 문장을 직접 찾아내지는 못해도 해석력은 충분히 높일 수 있거든요. 1부분 복습을 통해서 1부분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매 문제마다 10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틀린 부분이 10개의 문장이 나오겠죠. 매 문제마다 4개의 문장씩해서 1부분에 총 40개의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10개의 포인트, 한 회를 공부해도 10개의 포인트밖에 우리가 익히지 못하죠. 그래서 너무 적잖아요. 이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반복 복습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미 풀었던 문제에 있었던 문장들을 다시 뽑아내요. 그 중에서 정말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익혀야 되는 문장들 위주로 뽑아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을 틀리게, 또 틀린 문장을 올바르게 제가 바꿔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해석이 어느 정도 7, 80% 정도 이상 되는 문장들에서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복 복습을 하다 보면 딱 문장을 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봐야 되는지, 이게 뭘 묻고자 하는 건지가 조금씩 보여요. 바로 막 1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한두 개 보일까 말까 했던 게 그래도 한 3, 4개, 4, 5개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근데 이 과정이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진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알면 재미있어지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알면 이 부분의 일부분의 공부가 굉장히 두렵거나 어렵지 않고 재미가 느껴질 거예요.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럼 당연히 실력은 더 올라가겠죠. 반복 학습이요. 자, 1부분은 이렇게 복습할 거고요. 자, 1부분을 이렇게 복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핵심 어휘, 어구들 다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죠?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까지요. 이렇게 되면 뭐 한다고 최소 5번이고 보통 10번 이상은 봐요. 그러면 단어가 쉽게 다가오고요. 해석도 정확해진다고요.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자, 그 다음 독해 2부분, 6급 독해 2부분에 빈칸 채우기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5급 독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빈칸 채우기 연습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풀었던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복 복습을 하는 거죠. 풀었던 지문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어휘들, 그죠? 뽑아서 드려요, 여러분. 요 단어들 위주로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들이 어느 정도 익혀졌을 때 빈칸의 단어를 선택지를 안 보고 빈칸의 단어만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죠? 채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매끄럽게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게다가 그냥 단어만 외운 게 아니라 문장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이 어디에서 끊어져야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해석 실력은 올라갑니다. 자, 1부분과 2부분의 이런 반복 복습만 잘해도 여러분 3부분과 4부분의 답안 선택의 정확도는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장문 부분인데요. 장문 부분은 뭐 해야 돼요? 문장을 써내야 되죠. 물론 5급의 앞에 부분은 어순 배열 부분, 그렇죠? 물론 주어져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맞추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장 형식이 그렇죠? 잘 쌓여져 있어야지 답을 선택할 수 있죠. 이런 문장 형식은 어디에서 쌓는다? 바로 문장 구조 형식 다 어디에 쓴다? 바로 듣기랑 독해 부분의 반복 복습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문은 뭐 해야 된다? 빈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런 문형 위주로 그죠? 반복 학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특수구문이 아닌 기본 문장 구조, 주어, 수어, 그렇죠? 기본 문장 구조부터 또 마주지, 빼주지, 뭐 비주지, 그렇죠? 바자문이며 뭐 빼주지며 뭐 피동문이며 뭐 비교문이며 등등 굉장히 다양한 특수구문이 있죠. 그 특수구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 바가 보인다, 마주지거나 비가 보인다, 비주지나 빠르게 캐치해내서 문장을 맞출 수 있도록 반복 복습이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뭘 해야 된다? 이런 반복 복습을 통해서 문장 구사 능력 자체를 향상시켜야 돼요. 문장 구사 능력이 향상돼야지 뭐 할 수 있어요? 5급에서의 뒷부분의 장문 80자 써내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표현하고 싶은 내용으로 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6급에 천자의 내용을 400자로 그렇죠. 매끄럽게 이야기를 요약해서 써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문장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셔야 돼요. 많은 문장을 익혀야겠죠, 형식을. 자, 어디에서 익힐 수 있다고요? 듣기 독해 부분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문장들로 익히시면 됩니다. 자,
5급 작문에서의 특수구문만 좀 뽑아봤어요. 자, 처음에는 비주주에서 비자문, 비교문이죠. 비교문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식 이렇게 자료로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 비가 들어간다 그 문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밑에는 바자문의 기본 형식이에요. 그렇죠? 주어가 목적어를 어찌 처치하다 처치구문인 거죠. 이렇게 기본 형식을 알아야 되겠죠. 이 기본 형식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예제나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해본 다음 익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 문제예요. 자, 이 두 개의 연습 문제는 조금 전에 그죠? 이 마주주랑 비주주에서 마주주랑 비주주를 활용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본 문장 형식을 다 익혀요. 기본 문장 형식 혹은 매 문장마다 또 특히 특수구문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주의할 점들을 다 익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좀 빠르게 어떻게 푸는지 같이 연습으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쭉 단어들 주어진 단어들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바가 보입니다. 뭐뭐를 주어가 목적어를 어찌 처치했다 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을 봤더니 명사가 뭐가 보여요? 화빙 꽃병이요. 워 보이네요. 여러분 그럼 뭐 찾아야 돼요? 동작 찾아야죠. 수로 찾아야죠. 자, 깨뜨리다예요. 여러분 누가 나수일러 깨뜨린 거예요. 누가 깨뜨릴까요? 사람이 꽃병을 아니면 꽃병이 사람을 당연히 사람이 꽃병을 깨뜨리겠죠. 그러면 워가 당연히 이 문장의 전체 주어로 와야겠죠. 워, 그죠? 첫 번째로 와야 돼요. 바 무엇을 화빙 꽃병을 그죠? 나수일러 하면 완벽한 문장 같은데 맨 앞에 하나 있어요. 不小心 여러분 不小心은 뭐예요? 부주의하다죠. 그럼 꽃병 왜 깨뜨린 거예요? 부주의해서 깨게 된 거죠.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꽃병이 깨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不小心 어디로 와야 돼요? 앞으로 와야겠죠. 不小心 뭐 아니죠. 내가 부주의한 거죠. 我不小心 해서 내가 뭐 했다? 不小心 부주의해서 그렇죠? 무엇을 바, 화병, 그죠? 꽃병을 어떻게 했다? 따수이 마지막에 러, 그죠?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한 문장 더 가봐. 이번엔 비주주예요. 여러분 비가 들어가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뭐뭐 하다 뒤에 비교 결과 갖고 와야 돼요. 이 주어가 뒤에 비교 대상 갖고 와요. 그 뒤에 비교 결과 갖고 오죠. 문형이 익혀졌다는 전제하에서 풀어본다면요. 비로디 나오니까 육지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앞에 주어로 가야겠죠. 그 뒤에 갔더니 미엔지 갑자기 면적이 등장해요. 육지 면적, 해양 면적 다 되잖아요. 그 뒤에 갔더니 하양 떠 붙었어요. 그럼 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그렇죠. 명사 붙어야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면지인 것 같은데요. 해양의 면적이 되겠죠. 따도 또 결과예요. 비교 결과. 그죠? 따도 또 훨씬 크대요. 그럼 어떻게 맞춰줄까요? 바로 해양의 면적이 뭐보다 육지보다 뭐하다 따도 또 그렇죠. 이렇게 맞춰지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미 기본 문장 구조부터 해서 특수구문까지 장악이 다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풀 때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반복 복습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5급 작문 되고요. 여러분 이번엔 6급 작문 부분인데요. 6급은 1000자를 400자를 요약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요약의 기술이 익혀져 있어야 돼요. 요약을 잘 해야겠죠. 그럼 그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이야기의 뼈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자? 선택적으로 암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중심 내용, 중심 틀대 있죠. 그 틀대를 위주로 선택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1000자의 내용을 주고 400자 써보세요. 바로 나올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짧은 지문부터 긴 지문. 한 300자 정도부터 해서 그쵸? 500자, 600자 그쵸? 1000자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선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까? 선택하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이야기의 중심 뼈대라고요.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예문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긴 예문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어떻게 요약이 돼요?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야기 중심 내용 위주로 선택적으로 암기. 자, 그럼 예문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캐나다에 그죠? 루이은이라 불리는 한 남자아이가 있대요. 그죠? 중심 인물 등장하네요. 어느 날 TV에서 뭐가 돼요? 아프리카의 페이조. 자, 이 아프리카요. 요成千上万的儿童입니다. 수천 수만의 여기 무수히 많은 아동들이 没有水喝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쭉 가볼게요. 자, 그들이 너무 갈증이 나서 급해지면요. 뭐 한대요? 이 물 웅덩이에 수 와요. 그죠? 물 웅덩이에 남아져 있는 이러한 더러운 물이요. 짱수를 마신대요. 심지어는 가축의 소변까지 마신대요. 여러분 그럼 이 내용의 중심 내용 여기까지만 봤을 때 중심 내용은 뭘까요? 이 아이가 루이은이라는 아이가 그죠? TV에서 어떤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을 그죠? 마실 수 없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사실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자, 6살의 루이은이요. 똥달의眼睛 눈이 동그래진 거죠.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예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죠. 이것 또한 뭐예요? 앞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아이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게다가 뭐 한대요? 会因此死去래요. 이것 때문에 죽어간대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다 난고 질러.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캐나다의 한 남자 루인이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되고 그의 반응은 뭐예요? 이 반응 내용 구체적으로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쓰면 돼요? 바로 그는 굉장히 그렇죠? 괴로웠다. 이 표현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의 반응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후련이요. 그죠? TV에서 뭐 하대요? 70원이면 우물 하나를 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죠?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루이온으로 하여금 찌동뿌이죠. 몹시 흥분하게 한 거죠. 그는 생각합니다. 뭐, 이리야 내가 반드시 뭐 해야겠다. 왜 타면 와, 이 거지. 그들에게 우물 하나를 파줘야겠다. 자, 민텐지우야 내일 바로 가서 그쵸 70원 가지고 가야지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의 뼈대는 뭐가 될까요? 우선 앞에서 소개 부분에서 그쵸 인물이요 혹은 장소요 시점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야기의 중심 흐름으로 따라가면 되죠. 그랬을 때 바로 캐나다의 한 그쵸 루인이라 불리는 남자아이가 있다. 뒤에 성 다 빼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어느 날 TV에서 뭐 있다. 아프리카에 아동들이 그쵸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반드시 써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이에요. 난구어 질러예요. 뭐 더러운 물을 마셨다, 뭐 가축의 소변까지도 마셨다 이런 내용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불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믿지 못해요. 있는 사실에서 믿지 못하는 반응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반응 중에서 바로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 표현 하나만 등장해주면 굉장히 매끄럽게 문장을 써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조금 바꿔준 거죠. 그래서 필요한 녀석들을 적당하게, 그쵸? 잘 채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가得知 어떤 소식을 알게 되다 할 때 이 동사를 살짝 바꿔놓은 거죠.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떤 소식을 알게 됐어요? 70원이면 우물 하나를 팔 수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바꿨어요? 就决定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겠어. 내일 가지고 가야지. 이걸 바로 뭐 바꾼 거예요? 결정한 일인 거죠. 결심한 거죠. 就决定 바로 결심했다. 뭐 하기로요? 그들에게 우물 하나를 파주겠다고요. 내일 가야지 이런 표현 불필요한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 뼈대 내용으로 그렇죠? 이 중심 뼈대 내용으로 선택적으로 암기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쓰기 방식까지 간단하게 듣기, 독해, 작문, 5급, 6급 그렇죠? 어떻게 복습을 하고 수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한 강의의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휘가 힘이다. 답은 보기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복습이 최선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바로 功夫不负有心人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5급을 목표로 또 6급을 목표로 열심히 그쵸? 애써서 노력해 왔죠. 그 노력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 또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서 뵐게요.